이진숙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추미애 아들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추미애가 사실관계가 이렇다 이러고 했으면은 그렇게 이게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네. 그때 부족했었다라든가 네. 아니면 그 본인의 실수? 사실대로 얘기하면 잘못이죠. 예.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일이 네.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오고 간 이야기를 보면은 예. 추 장관이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을 때 그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네. 병가로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런 일이 없었다, 모른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 보좌관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직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간단한 말로 넘어갔고 지금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예. 수사 결과를 보면 안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거부를 했는데 어제 또 보니까 서른 의원이 이걸 뭐 재미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예. 이 서일병 당시에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병가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이제 그 말썽이 났는데 서른 의원 말인 즉슨 네. 무릎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다. 가지 않아도 됐는데 군대를 간 것에 대해서 상찬은 못할 망정, 그러니까 상을 주고 또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예. 이렇게 그 나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최근에 그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이런 사태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도대체 이렇게 그 가치 전도된 이야기를 네.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네.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사무실에서 갑자기 그 사무실 동료한테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대신에 이제 주말 근무나 야근을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누구를 바꾸죠. 네, 근무를. 대신해서 네. 근무를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대신에 해주기도 대신해 합니다. 준다고. 뭐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거지만 본인이 근무를 서게 되면 근무 규칙, 수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근무를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해주는 거지만 근무를 하는 순간은 저는 그 규율을 준수를 해야 된단 당연하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야근을 하면서 제가 그 취재도 하고 또는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뭐 원래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예. 대충 하면 어떠냐라고 하면 회사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가치가 전도된 이런 그 발언들을 네. 청년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그 두둔을 해주고 싶어도 같은 진영, 같은 편에 있어서 지지,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병주라는 사람도 이제 한마디를 했던데 네. 이게 대장 출신이에요. 네. 자기는 지휘관 할 때 병가에는 관대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초점을 완전히 흐리는 건데 네. 아니 정상적으로 아파서 병가를 낸 거를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는 병가에 관대했대. 네.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병가가 맞냐고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가가 맞으면 병가가 맞다고 하는 근거를 대봐라. 그게 군의관 진단서나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라고 네. 하는 거는 이 군에서 병가를 내려면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절차와 규칙이 지켜졌느냐는 네, 네.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 것인데 예. 내가 구두로 허락을 해줬고 그게 효력이 있다. 그럼 구두로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기록에 남겨야죠. 기록에는 남겨야 돼요. 근데 이제 예. 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드러난 걸 보면 58일 휴가를 썼는데 예. 그 중에 이제 19일이 병가였고요. 음. 병가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재미있는 게 정경두 장관이 이제 그만두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만두는데 그동안 줄곧 이렇게 진실과 가까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분이 이제 네. 한마디 한 것이 네. 병가를 구두로 할 수는 있지만 행정 절차에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답변을 예. 했어요. 예.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음. 그래서 정말 정 장관의 발언도 그렇지만 정말 그 행정 절차에 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래. 행정 절차에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그래.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조사를 네. 해봐야 되겠죠. 그 김병주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정치권에 데리고 오긴 잘했다 싶었어요. 군대 그냥 이런 사람을 대장으로 놔두면 우리 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망쳐먹는 게 낫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예. 이재명이한테 홍남기가 결과적으로 철없다고 발언을 한 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막 질의를 하면서 홍남기를 몰아치니까 홍남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하여튼 예, 공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좌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 홍남기를 이제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홍남기가 가만히 보니까 뭐 내가 못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런 태도예요. 네. 보면. 그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재명의 줄 선 사람들이 많이 생겼구나. 그런 것도 한편으로 느꼈고. 네. 그다음에 홍남기가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적어도 좌파들한테 끌려다니는 짓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느꼈고. 네. 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발언이 예. 1인당 30만 원을 30만 전 원씩. 국민에게 주자라는 얘기고 네. 또 그 최근에 1, 2위를 서로 이제 그 다투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가 됐네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걸 그 하위 50%를 주느냐, 하위 70%를 주느냐, 이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지만,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동의를 하는데, 네. 홍남기 이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정권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직을 맡았지 그 않습니까? 비서관하고 국무조정실하고 네.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또 이 정부에서도 네. 또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또 이제 자기가 살아날 길을 찾아서 줄을 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별로 한다는 예, 선별로 한다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처럼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도 네. 그리고 50번, 100번 해도 네. 국가재정에 문제 없다. 이 발언. 이 발언을 가지고 철이 없다는 식으로 예. 이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은 참 촉이 빠르다. 홍남기가 우파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이낙연이한테 줄 선 거다. 이제 또 그렇게 그 보셨구나. 미래 권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분 참 촉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근데 이재명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네. 보면.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번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번을 이겼고 예. 그 다음에 3번째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뭐 거의 23, 24 이렇게 돼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여서 2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지지도를 보면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상당히 적어도 이낙연 대표와 비교해 봐서는
오히려 더 주목을 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추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때 40%대까지 갔다가 그랬죠. 떨어지고 있고 예.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그림자님이 개편 방송으로 60만 찍고 100만으로 가자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영숙님 실버아미고로 등급 업그레이드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스테파니아 전님이 엄마 찬스로 아들 인생을 망쳐버렸네요. 그러시면서 슈퍼챗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낙연이 얘기 짧게 한 말씀 더 좀 질문 드릴게요. 이낙연이가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 허수아비처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좀 결을 달리해서 차별화를 시도할까요? 본인이 살려면 네. 차별화를 시도를 하겠죠. 네. 최근에 인사를 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언론 쪽에 예.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박광원 사무총장. 박광원이를 사무총장. 네. 그 MBC? 네, MBC. 예. 예, 저희 선배 한 출신이고요. 1, 2년 선배인가요? 네. 예. 박광원 사무총장. 음. 또 정무 실장인가 제가 정확하게 직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배재정. 배재정은 정무수석 청와대. 예. 그런데 이 인사를 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언론 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무비서관인가 그런. 네. 예. 정무비서관으로 네, 갔네요. 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언론인 출신을 상당히 기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여론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엿보이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어쩌면 이낙연 지사보다 훨씬 더 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 이낙연 네, 지사 때보다 네.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낙연이 그렇죠. 훨씬 더 과감하게.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제가 이낙연 대표 입장에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대에서 20%대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대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시도할까라고 할 때 물론 본인이 신중하고 또 상당히 숙고한 그런 정책을 낼 것이다라는 의견도 네. 있지만 반면에 정말 너무 색깔없다, 무색무취다,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그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지금 뭐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예. 본인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 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는 이미 그 자기 칼날을 분명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서로 어떻게 문재인과 다른지를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저는 특히 마지막 1년 동안은 누가 문재인과 더 거리를 많이 두고 문재인하고 다른 네. 색깔을 내느냐에 아주 상당한 그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보다 제3의 후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돌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둘이가 어떻게 나는 얼마나 문재인과 다른가 뭐 이걸 갖고 경쟁을 하게 시작하면 네. 이제 대깨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좋다 둘 다 못 믿겠다 우리 후보 내자 그게 김경수가 됐건 유시민이 됐건 심지어는 조국이 됐죠. 조국이 됐건 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박광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을 이제 강조하는 네. 이런 걸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 박광원이가 MBC 출신이긴 한데 이 정부 들어서 이 자유파 유튜브를 가짜뉴스 진원지라 그러면서 때려잡아야 된다고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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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대학교 1년 후배라서 잘 알아요. 그 친구가 학교 때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네. 근데 정말 황당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언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예. MBC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신사다, 네. 온화하다, 성격이 온화하다 그런 평을 받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소통도 예. 잘 됐습니다. 어허, 대학교 때는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또 그 진영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초기에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대통령 후보 때도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방송법을 네. 만들어서 통과시키자 네. 비교적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예. 이제 수많은 방송 법안이 박광훈, 노웅래, 신경민 이런 의원들에 의해서 김성수 이런 의원들에 의해서 전부 발의가 언론인 됐었습니다. 출신들인데. 네, 발의가 됐었는데 또 다수가 MBC 출신이었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 없어졌습니다. 그 언론인 출신들이 그렇게 시류에 그렇게 참 우리 이진숙 기자는 전혀 안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세를 못 하시나 아직까지. 고성국 TV에 나온 게 출세 아닐까요? 아이고 갑자기 우리 보성국 TV가 엄청 커졌어요. 그 언론이 자기 역할 못할 때 예전 같으면 이제 카드라 통신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시무 7조나 영남 만인소 네. 이게 이제 상소문 형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김지아 선생이 이 오적이라는 그 있던 해악을 가지고 네. 이 당시 권위주의 정권을 막 신랄하게 네.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들 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잖아도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분한테서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0년 전에 김지하 씨가 오적을 썼는데 굉장히 정말 참 그야말로 발랄하게 그게 20년 전이 아니고요. 네. 40년 전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1975년인가에 나왔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그 김지하 씨가 이제 오적이라는 거를 쓰고 그때 보면 대통인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일반 민중이 국민이 이 벼슬 아치들을 나무라는 거를 정말 참 따갑게 아프게 지적을 한 굉장히 정말 참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귀에 쏙쏙 담기게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이제 진인 조은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끌고 전 언론에서 또 종편들에서 참 길게 시시때때로 매 시간마다 뉴스에서 언급을 하고 또 그 도하 신문에서도 일면으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런 식의 이제 패러디성 글을 조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은 뭐 39살이고 지적할 것을 지적해서 참 신나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눈에 확 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은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남 만인소. 림 시인이 또 이제 그 반박을 하고 또 영남 만인소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 귀나 눈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들에 우리 사회가 끌려다닌다고 할까요? 아니면 출렁출렁 한다고 할까요? 그건 이제 그만큼 그 인식의 깊이가 조금 제가 얄팍하다고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하게 들리고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좀 강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박사님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석 교수 김형석 그 칼럼을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세 개의 칼럼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1세기를 사신 분이잖아요. 100년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참다 못해서 이제 최근에 목소리를 정말 그 강하게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뽑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예, 좀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제목이 국민이 정부를 더 걱정한다. 최근에 보니까 김종인 대표도 이걸 또 인용을 좀 했던데. 예, 동아닷컴의 네. 동아일보에. 네. 그래서 한두 개만 좀 읽어드리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한 질서와 정의로운 국정에 따르는 정부의 자기 동일성과 건설적인 행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정해 국민의 의욕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 정부와 같이 진보를 가장한 19세기적 이념 정치를 위해 과거에 건설했던 업적과 정치 방향을 왜곡하거나 역행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예. 특히 이제 그 좀 주목이 되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걱정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는 병마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비를 맞으면서 광화문 광장으로 운집했던 애국 시민들의 심정을 현 집권자들이 정치 수단으로 삼거나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굉장히 이 100년을 사신 분의 네. 그 일갈이 귀에 들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저도 소개를 예. 해드리고 싶은 게 최진석 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철학과 현실이라는 그 잡지 네. 2020년 가을호입니다. 거기에 특별 기고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그 친일 관련한 최근에 그 친일 모리어 관련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고요. 예. 이분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지금은 민족 정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기와 정통성을 걱정해야 할 때이다. 김원봉을 국립현충원에 묻으려고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군인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지를 정성껏 살피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충일에 천안함 유족들이 초대받지 못하고 아직도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통령은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임을 다시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 치욕의 역사로 보려 하는가?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가? 이런 성취를 이룬 선배들에게 굴욕감을 주면서까지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축적이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예.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 바뀌게 될 예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수정당,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또 목소리를 기울이는 이런 그 진인 조은산이나 아니면 만의소나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좀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예. 그런 소통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최진석 교수님, 네. 네. 그분 말씀에 그 민족이냐 국민이냐 이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이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학의 기본 단위로 잡은 것이 국민이지 민족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근대국가 성립 과정이 국민국가를 성립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의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 민족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그 철진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들을 막 안고 오거든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친일파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는 민족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대국가라고 하는 국민 프레임을 갖고 그게 네.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앞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네, 최 교수도 바로 그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이 네이션 스테이트가 예. 민족 국가로 번역한 것은 일본이었고 예. 이게 이제 지금 예, 국민국가죠.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민족 예. 국가라는 게 맞지가 그건 않지 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국민 국가라는 것이 예.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그 지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일 이 프레임을 예.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UAE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외교 관계가 예. 수립되도록 중간에서 마크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위 쿠슈너가 유태인인데 쿠슈너가 이제 UAE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공항에 도착해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거쳐서 텔아비브에서 아부다비로 갔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내려서 하는 얘기가 이건 역사적인 비행이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그야말로 숙적인데 이집트하고는 이스라엘이 물론 이게 화해를 역사적 화해를 해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랍 국가와 그야말로 원수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쿠슈너의 말이 역사적인 비행이었다. 라고 하면서 미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을 들으면서 우리와 그 한일 관계가 한일 관계의 이 과거가 역사는 배워야 하지만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얽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남백두 김모라는 이름으로 만인소를 쓴 분이 맨 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그냥 한바탕 웃자고 한 소리다.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통쾌하게 웃고 놀리고 조롱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좀 봅니다. 아까 김영석 교수나 최진석 교수의 칼럼은 이건 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바탕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네. 지금 이분들이 100년을 산 지성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문제고 그 영남 백두 김모의 글은 그분 말씀대로 그냥 한바탕 세게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네. 그러니까 진인 조은산의 글도 그런 거죠. 네. 예, 원래 이 조롱과 해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담론이 지금 이 부실한 상태에서 그런 글들이 막 이게 담론 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좋은 이 훌륭한 지성들의 이 담론들이 딱 채워진 상태에서 가끔씩 통쾌한 또 신랄한 이 조롱과 풍자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이땡님이 유튜브 아미고 전환하려고 했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다람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전 아들이 전방에서 군복무했어요. 약 3년 이북과 마주보는 곳이었습니다. 계절을 3번 보낸 후 아들이 가정형편 힘들어하는 걸 본 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전공의입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예? 군대 갔다 와서 전공의가 됐구나. 근데 지금 사직서냈어요. 이 의사 네. 파업 때문에. 예. 예, 군이 아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역시 남자는 군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추미애 아들의 그 논란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다람님의 아드님 생각이 나셨나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보통의 인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이진숙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진숙의 진짜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분야에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담론도 일어나고 있고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우려가 되고요. 이럴수록 저희가 사실, 진실을 좀 톱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